반갑습니다. 난 108배 TV 성범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백유경 이야기 13번째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떤 사람이 남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 좋은데 두 가지 허물이 있어. 첫째는 화를 잘 내고 다음은 갱솔한 거실세. 그때 마침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열고 뛰어들어가 이 사람의 멱살을 잡고 마구 때렸습니다. 곁에 있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왜 그 사람을 때리는가? 그가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여태껏 화를 내고 갱솔한 적이 있는가? 나에게 그런 비방을 하다니 어찌 화가 안 나겠나? 곁에 사람이 웃으면서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 자네가 하는 행동은 화를 잘 내고 갱솔한 짓이 아니란 말인가? 지금의 행동으로 이미 입증되었지 않는가? 이 말을 듣자 화를 냈던 사람은 얼굴을 붉히고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책은담에 보면 누가 자신의 허물을 말하면 돌아가서 정말 허물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허물이 있으면 고치고 없으면 무시해 버려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의 행동은 대부분 과거 행위들이 모여 습관이 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화를 내고도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를 내면 알아차림이 마비돼 버리죠. 이 알아차리는 마음은 자신의 허물을 고치게 하고 모든 맹상과 수행의 근간이 되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질이 급한 사람은 대부분은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무의식적인 반응은 자신의 마음을 점점 어리석게 만들고 많은 실수를 유발하게 하여 남에게 비난받는 원인이 됩니다. 이 세간에는 술 취한 사람이 자신이 취했다고 말하지 않으며 미친 사람이 자기가 미쳤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허물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어져 있다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 중에 어떤 이는 술이 깬 다음 미안합니다. 술에 취해 제가 실수했습니다 하고 사과하는 이도 있고 내가 언제 그랬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으라고 발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이런 사람은 술이 개이면 정상으로 돌아오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매우 심각합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 그들에겐 어떻게 해결해 줄 방법이 없으니 말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생각이 잘못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즉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죠. 남들이 볼 때는 틀린 것을 자신은 옳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지적을 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대며 아니 그 말이 틀렸다고 설득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자신의 주장만 되풀이할 뿐입니다. 이런 경우 예전에 뇌를 다쳤거나 큰 충격을 받아 마음의 상처를 입어 생각이 한쪽으로 몰입되어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분야는 제가 논할 만한 성격이 못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보다 심하지는 않지만 일반 사람들도 어느 정도 한쪽으로 치우친 마음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생각이 다르면 이해하지 못하고 다툼만 일어나 화합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성질이 급해서 화를 잘 내는 사람이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만 원망할 뿐 자신이 화내고 잘못한
이런 사실을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분노로 인해서 이성이 마비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 내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선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걸 보니 세상을 보는 기준도 다르겠구나. 서로 대화가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하면서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다고 상대방의 주장을 무조건 따르라는 말은 아닙니다. 남의 생각을 받아주되 삶은 자기 방식대로 살면 됩니다. 서로 다른 것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남을 상대하면 적을 만들지 않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꾸려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나의 허물을 지적해 주면 그 말이 인정이 되지 않을지라도 먼저 그에게 따지기 이전에 나의 허물이 있는지를 가만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나에게는 나도 모르는 잘못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허물을 지적하여 나를 돌아보게 해준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미운 사람이 적어지고 친구가 많아지는 것은 물론 번뇌가 사라져서 마음이 청정해지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이 자신의 허물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싫어하고 피한다면 이는 자기의 아상은 나에 집착하는 마음이죠. 나의 생각이나 사고 그리고 나를 내세우는 마음 이런 것이 높아서 그 원인이 된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아상은 바른 판단을 못하게 하는 어리석음의 근본입니다. 모든 다툼과 질투와 욕심은 아상, 즉 에고가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허물을 지적당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펴보는 것이 아상을 깨는 최고의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아상이 깨어지면 그는 삶에서 고통이 줄어들고 행복은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 이는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데서 오는 어리석음, 거기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이 자기의 허물을 지적하는 말을 듣고 먼저 화부터 낸다면 먼저 판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화를 내는 이 자체가 어리석음이며 이러한 행위가 습관이 되면 더욱 어리석어짐으로 인하여 괴로움은 증폭될 것입니다. 육조 해능대사는 자신의 허물을 보는 것이 수행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허물을 고치는 것보다 우선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자신의 허물을 알아야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물이 허물인 줄 모르면 고칠 수 없겠죠. 그리고 이 알아차리는 마음은 아직 분별이 일어나기 이전의 청정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 알아차리는 마음이 드러나면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분노나 시기, 질투, 탐욕 등 실체 없는 망상으로 이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명상의 근본이 알아차림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허물을 아는 것은 자신의 결점을 고치게 할 뿐만 아니라 깨달음을 이루는 수행으로 연결되어 많은 이익을 줍니다. 여기에다 허물을 말한 사람을 탓하지 않고 나를 위해 좋은 지적을 해준 고마운 사람으로 여길 수 있다면 비단위에 술을 놓는 것과 같아서 좋은 것이 더욱 좋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이익되게 하는 사람이니까 옳다. 또 자신과 친한 사람이니까 옳다. 자기가 지지하는 단체이니까 옳다. 그리고 그 반대는 무조건 나쁘다라는 등등 아상이 개입되는 판단력은 자신은 물론 사회까지 혼란스럽게 하며 부패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이 말은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무조건 참고 양보하자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나와 너를 떠나서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자는 것이며 다 같이 화합하며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자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는 공정한데 저쪽에서 불공정하게 행하면 나만 손해보지 않겠어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전체를 불공정하게 만들어버리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공정한 가정이나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공정하게 행동하면서 남의 불공정을 지적하여서 고치도록 유도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불공정하면서 남의 불공정을 지적하여 고치려고 하면 다툼만 생길 뿐 문제는 해결될 수 없어집니다. 여기에서 사회나 가정을 공정하게 만들어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공정해야 가능함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정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이 먼저 아상이 사라지고 지혜로워져서 많은 정신적인 복과 세속적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모두들 행복하게 하시길 빌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